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우디의 그 최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드디어 IPO에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사실 4년간 지지부진했어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상 최근 이제 그 9월 달에서도 네. 드론 공격을 받게 되면서 IPO가 올해 안에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주말에서 전격 발표하는 이제 IPO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그 걱정해야 될 부분들 결국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포트폴리오 내에 상당 부분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같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밤 블룸버그 헤드라인 뉴스로 중국에서 아람코 IPO에 100억 달러 어치의 그 IPO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람코에 대한 IPO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어떤 그 바람을 불러올 그럴 가능성 높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첫 번째로 타돌 증시에 상장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왕실 지분 지금 현재는 100% 모두 다 왕실이 가지고 있죠. 네. 이 부분에서 1차로 지금 이제 1%에서 2% 내외의 어떤 그 물량만 시장 내에 내놓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내놓게 되면 시장 상당히 동요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갈 그럴 가능성. 그래서 총 한 5% 내외까지 그들의 지분을 시장 내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람코의 기업 가치 상당히 중요하죠. 그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한 1.4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흔히 그냥 2조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2조 달러 얼마 정도의 금액이냐?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이죠. 우리나라 1년 GDP 1년 국민 총생산이 1,893조 원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 GDP와 비교해서 우리 GDP를 훨씬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단일 회사다. 상당히 시장 내 영향력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특히나 수급 차원에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총 1위사죠. 애플의 시총 1위사 1.1조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6조 달러 정도 이런 상황 비교를 해본다면 이에 2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 소위 말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IPO가 당장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외국인들 포트폴리오의 변화 가능성 우리가 이를 놓고 분명히 우리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장 11월 8일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이번 11월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 MSCI 신흥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 축소를 한 가장 큰 배경은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확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아람코가 이제 타더블 증시에 상장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될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 여기에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 사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국가별로 리밸런싱 가능성 그리고 산업별 리밸런스 산업 내에서 같은 경쟁 업체들 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포진하고 있는 반면에 아람코 동종업체가 상장을 한다면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에 투자를 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지분을 조금 팔고 아람코로 옮겨갈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S-오일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 아람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람코가 가지고 있는 S-오일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람코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외국인 펀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고민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S-오일에 대해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질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한국 정유업계의 아람코의 입김이 세지는 것으로 파악이 수도 있습니다. IPO 이제 정식적인 절차에 공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저희가 투자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은 잠시 눌렸지만 사상 최고치에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 유동성 기대감이 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11월과 12월이 시기상 소비 시즌이에요. 그렇죠. 강세장이 확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들은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호재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어떤 뭐 잠깐 어떤 그 뭐 틈새를 보이거나 뭐 표류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 두 번째, 유동성 차원에서 통화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특히나 FOMC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 뭐 올해 세 차례를 인하하고 지금 레포를 통해서 단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월간 한 600억 달러 정도의 시중 유동성 내년 초까지는 계속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죠. ECB 이번 달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월 200억 유로어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금리 인하보다도 오히려 지금 현재 자산 매입 쪽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의 방법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채권 시장의 안정화도 유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장단기 금리의 역전 내지는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좁혀져 가는 상당히 불안스러운 경기 침체의 전조는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긴 했었지만 이런 어떤 그 자산 매입이라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유동성 지속에 대한 신호는 계속되고 있다. 근데 11월, 12월 이제 당장 중국의 관군제가 당장 코앞에 다가왔고, 그렇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연말 소비 시즌까지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1월 효과까지, 제뉴어리 이펙트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끊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산타 랠리까지 기대를 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소비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뉴어리 이펙트 1월 효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정부 정책이 대부분 그때 발표가 되고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수혜주들의 이제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12월 말 크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긍정적인 부분들까지 지금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산업별 순환 사이클에 있어서 지난밤 퀄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퀄컴 실적 일단 시장 전망치 대비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반도체 업황의 개선 움직임이 지지난주에 나타났었던 인텔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어우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도체 바닥론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군까지 긍정적인 그런 그림들까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소비 시즌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단 한 가지, 우리나라 저물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최근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안화,
이제 뭐 치리안이 붕괴되는 그런 포치 붕괴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원화의 강세 압력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상당 부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다지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살만한 요인의 저해 요소가 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 환율의 변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변화 조금 더 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전략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